자, 오늘은 이제 2021년 9월 고2 모의고사 이제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21번하고 30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21번은 사실은 수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박혀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21번 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걸 그 수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안 박혀 있는 학생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자, 먼저 조금 알고 가야 될 거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어떤 등차 수열에서 얘의 a는 뭐 a1 플러스 n-1d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결국 걔를 정리해 보면 dn 플러스 알파 이런 형태예요. 그쵸?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리고 그 1차식의 계수가 바로 공차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의 SN은 뭡니까? 뭐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아니면 2분의 2a 플러스 n-1d 곱하기 전체에다가 n 하는 두 가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을 결국 정리해보면 얘는 2분의 dn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뭐 여기 p라고 쓸까요? 상수항이 없는 어떠한 2차식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시작을 해야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이가 되게 길어지고 실제로 이 답지 풀이도 조금 지저분하긴 하던데,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21번 문제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첫째 항이 b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차 수열은 우리는 마이너스 4n 더하기 어떤 상수인데, 여기다가 1을 넣어서 그 첫째 항이 b가 되게 하려면 an은 저런 애예요. 어쨌든 저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얘의 sn은 마이너스 2분의 d니까 2n제곱, 역시 s1이 a1 즉 b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b 더하기 2의 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빨리 넘어와야 됩니다. 이걸 등차 등비 뭐 등차 수열 공식 가지고 넘어오면 되게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답지에는 그 부분이 그렇게 넘어와 있지만 우리는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놓고 지금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여기 SN이라는 건 알고 있죠? 절대값 SN이 14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런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SN은 n에 대한 2차식이고 당연히 n은 이제 자연수입니다. 1, 2, 3, 4, 5, 6, 7, 8 뭐 이런 상태이고요. SN이 14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의 SN을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걸 2차 함수로 해서 그려보면 마이너스 2의 n에 n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0과 여기가 2분의 b 플러스 2를 가지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sn을 가지더라도 양수값이 모두, 그걸 절대값 씌우면 14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얘가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 S1이 있다고 하면 S1은 분명히 요 값은 14보다 커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은 다 14보다 커지겠죠. 그러면 요쪽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요. 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만약 2분의 b 더하기 2가 자연수예요. 즉 b가 자연수인데 이 말은 b가 짝수예요. b가 짝수여서 여기가 s 몇, 이게 지금 n이고 이게 지금 sn인 거거든요. s 몇이 0이 되는 상황이 오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b가 짝수면 요 값은 자연수죠. 짝수 더하기 2 나누기 2니까 s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이 분명히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뭐 만약이 아니죠. 두 번째, B가 홀수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B가 홀수라면 여기는 이때 K는 자연수. 여기는 2분의 2K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2K 더하기 1 K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어떤 자연수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 값, 요 값이 SK라는 값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요 함수가 요렇게 될 거니까 S에 K 플러스 1이라는 값도 있을 거예요. 이 Y 값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이 됐나요? 보세요. 다시요. 얘가 S의 K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실제로 값이 아니에요. S 자연수 값이. 그런데 얘보다 2분의 이게 요 값하고 요 값, 요 Y 값 두 개가 얘는 14보다 커야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4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절대값을 씌웠을 때 14보다 클 테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조건을 이렇게 쓸 거예요. SK가 14보다 크다. 됐죠? 그 다음에 S의 K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4보다 작다. 이렇게 쓸 겁니다. 요 조건만 만족하면 사실은 이제 SK 더하기 1이니까 이 다음 거는 다 마이너스 14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이 14보다 클 거고 되겠죠. 요 S1은 따져줄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실래요? S1은 따져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요 얘기까지 해볼게요. 얘를 따져줄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얘하고의 딱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이 2차 함수는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속도가, 즉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간격보다 요 간격이 언제나 길 수밖에 없어요. 2차 함수의 구조상 보면은 여기가 딱 중간이면. 그러니 얘만 14보다 크면 얘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4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계산하는 것도 2차 함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계산을 한 번 더 하는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얘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SK라는 게 참고로요, 우리는 이 만족하는 B를 구하는 거여서 그 SK라고 쓰지 말고 K가 2분의 B 더하기 1이거든요. 요 식에서 바꾸는 거죠. 2분의 B 더하기 1, 얘가 14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이제 얘를 풀 겁니다. 왜? SN이 얘라는 걸 아니까. 그쵸? 요쪽에다 넣는 게 이쁠까요? 요쪽에다 넣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 2분의 B 더하기 1 가로 열고 2분의 B 더하기 1 빼기 2분의 B 더하기 2. 얘가 14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나누고 마이너스에 B 더하기 1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B 더하기 1이 28, B가 2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B의 값을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참고로 B는 그러면서 홀수예요. 그러면 27, 29, 31 이렇게 10개를 쓰셔서 더하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됐죠? 조금만 더 가볼까요? 이거 계산 어떻게 돼야 되죠? 33, 35, 37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죠. 얘랑 더해서 35 더하기 37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얘는 36 곱하기 2네요. 360 이렇게
답이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답이 360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등차 수열,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과 함수와의 관계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함수 중에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범위가 사실 수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을 함수로 좀 확장해서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하게 풀립니다. 됐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생님 왜 얘는 안 했습니까? 이게 사실 대칭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얘가 14보다 크면 요 점에서 2분의 1만큼 온 거니까 이 점에서 2분의 1만큼 온 이 지점이 이미 14보다 크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간 건, 즉 여기하고 여기의 대칭인데 얘가 14보다 큰데 지금 얘는 1만큼 떨어지니까 여기는 2분의 1만큼 떨어지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14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풀이가 간단해집니다. 안 그러면 풀이가 너무 길어져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산식을 여러 번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를 돌려보면서 꼼꼼하게 체크할 부분들을 체크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3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0번 문제는 추론을 조금 이렇게 그래프의 개념을 생각해야 돼서 조금 어려웠었던 문제예요. 자, 먼저요. 세실수 A, B, K가 있고요. 얘가 정의역이 K 아래 K 위로 갈라져 있네요. 좋아요. 그래 놓고 가를 보니까 임의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이 말은 그냥 얘가 연속인데요?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겠죠. 결국은 연속입니다. 어쨌든 그걸 지금 넣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넣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K를 넣어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우선은 좀 둡시다. 자,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사실 이 해석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G에 대한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요 나 조건과 얘와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얘를 알기 전에 이 얘기를 해볼까요? x분의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x분의 절대값 x의 그래프는 당연히 x는 0은 아니고요. 0보다 클 때는 1이고요.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도대체 이 그래프와 얘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 식을 조금만 더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거를 뭐 kx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우선은요. x가 0 플러스일 때의 kx는 1이고요. x가 0 마이너스일 때의 kx는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요게 y는 x인데 y는 x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지금 fx가 x는 아니지만 y는 x에서 이러한 식을 만들었는데 0 플러스인 것과 0 마이너스인 것, 여기서는 1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제 이 fx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이 fx는 요 gx에 대한 얘기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요 gx는 얘가 ft가 양수이면 요쪽은 1이 돼요. 만약 ft가 음수인 상태라면 요쪽은 마이너스 1이 돼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
fx가 그 다음에 요 얘기를 먼저 할까요? 만약 fx가 어떤 값을 여기가 뭐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를 지나가는데 알파의 우극한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1이 되고요. 그쵸? 왜냐면은 알파의 우극한, 이게 지금 t가 x 플러스죠. 여기 x라고 할게요. x의 우극한으로 가면 여기가 양수이고 여기가 음수여서 얘는 1이고 얘는 x가 x-니까 좌극한이니까 여기가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빼기 마이너스 1은 2가 됩니다. 즉 fx가 요렇게 어떤 지점에서 요렇게 지나가면 g알파라는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해석이 됐나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fx가 어떤 x에서 이렇게 지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요 지점이 되면 x의 우극한에서 얘가 음수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x의 좌극한에서 여기가 양수가 돼서 여기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즉, 얘가 어떤 지점을 이렇게 돌파하면 이 지점에서 gx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점이 아니라 fx가 그냥 어떤 이런 지점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지점이라면 사실은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이 똑같아서 그냥 항상 0이에요. 만약에 이 fx가 이렇게 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쪽도 우극한이고 이쪽도 우극한이니까 x가 0 플러스일 때도 얘는 1이고 얘는 1이어서 1 빼기 1이 돼서 얘는 0이 되고요. 요렇게 되면 얘도 마이너스 1이에요.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좌극한이 마이너스 1이어서 얘도 0이 돼요. 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이제 우리는 gx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gx가요. gx는요. 보편적으로는 그냥 0이에요. 이게 뭐라고 쓰기가 그런데. 이 보편적이라는 말을 이따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2가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 fx가 이렇게 돌파하면 그 지점에서는 얘가 2가 됩니다. 그쵸? 우리 요걸 해석했어요. 요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에는 fx가 요렇게 돌파하는 경우에요. 축을. 그러면 얘는 0이 아닌 점, fx가 0이 아닌 점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중근을 갖는 경우는 무조건 0이 돼요. 요 gx를 해석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답지를 봐도 이거를 너무 너저분하게 길게 느려서 써놔서 여러분들이 이게 한눈에 다 무슨 말인지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개념은 도대체 이 그림을, 이 값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fx가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그 x라는 점이 여기 0이 아닌 다른 점인지 이런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얘는 항상 0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쵸? 0이라는 값을 가질 때가 있고 2라는 값을 가질 때가 있고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질 때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제 생각에는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얘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쟤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y는 마이너스 4의 절대값 로그 2의 x 빼기 로그 2의 2니까 1이죠. 요건 요렇게 그냥 바로 씁시다. 얘는 어떻게 쓸 거예요? 그래프 대충 빨리 그리고 다시 지워서 그릴게요. y는 마이너스 4의
로그 2의 x. 에이, 그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려야 되죠. 로그 2의 x 빼기 1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로그 2의 x를 아래쪽으로 한 칸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접어 올렸어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를 했어요. 마이너스 4배를 했다. 마이너스를 하면은 방향이 바뀔 것이고요. 4배를 했으면 이게 이제 더 급격하게 내려오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하기 2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2,2를 지나고 요렇게 되는 애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정확하게 그려봅시다. 점근선은 여전히 X축이에요. Y축이에요. 2,1을 지나고요. 얘가 이렇게 얘를 접어 그래프 모양이 점근선이 이러니까 요런 애예요. 그렇죠? 얘를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얘와 gx와의 교점이라고 했는데 gx는 0이거나 2이거나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교점 여기 하나 있고요. 0일 때의 교점도 하나 여기 있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2일 때의 교점도 있어요. 맞네요. 딱 5개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 분명한 건 요 점이 얼마냐면 이제 요 점의 좌표들을 구해볼게요. 요 점은 2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를 그릴 건데 2에서 fx는 요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요걸 찾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점은 0이거든요. 요 점 0인데 요 점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지 몰라요, fx가. 그래서 그냥 우선 둘 거고요. 요 점이 얼마인지를 알아볼 거예요. 즉 얘가 마이너스 2인 거. 식정리 먼저 해볼게요. 마이너스 4의 절대값 로그 2의 어디 있지? 2분의 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이렇게 돼서 정리해보면 로그 2의 2분의 x가 1, 뿔마 1이네요. 그러면 2분의 x가 2의 1제곱 또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x가 4거나 또는 이게 1인가요? 네, 1이에요. 그러면 요 지점의 좌표는 1이고요. 요 지점의 좌표는 4예요. 잠깐만요. 제가 제 풀이가 맞는지.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fx는 1과 4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을 가지는 값에서 fx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하는 게 이제 한 70%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는요, 얘를 해석할 겁니다. 얘는 둘 다 2차 함수고요. 최고 창의 개수가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K가 만약에 첫 번째 K가 만약에 얘 1보다 작은 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2차 함수가 하나 있을 거고요. 이쪽에서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쪽에서 2차 함수 하나가 근을 3개 가질 수가 없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K가 이쪽에 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 2차 함수 하나가 있고 이 왼쪽에 요 2차 함수 위에 게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근을 3개 가진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요 놈은 위의 식이에요. 위의 식. 그쵸? 요 놈은
얘의 근이에요. 그건 분명하겠죠. 그건 분명하겠죠. 그 다음 고민할 건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얘가 1, 2, 4에서 요렇게 되고 얘가 요렇게 된다라는 건 뭐 이렇게 돼서 요렇게 K가 만나나? 요런 경우인 건지 아니면 1, 2, 4에서 얘가 요렇게가 한 세트고 얘는 요렇게니까 뭐 요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디서 이제 만나야 되니까 요렇게 만나나? 도대체 요렇게 만나냐 요렇게 만나냐 이게 두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요걸 어떻게 결정할까요? 요걸 결정하는데 뭐 연속이다라는 얘기도 좀 필요할 거고요. 별게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울게요. 이제 여기가 또 필요 없어졌어요. 자, 첫 번째 분명한 건 1은 얘의 해예요. 1 집어넣을게요. a 더하기 2b 빼기 3 더하기 a제곱 빼기 3은 0이에요. 끝. 그 다음 4는 얘의 해예요. 그쵸? x가 k보다 크다니까. k가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뭐 그거는 장담할 수 없지만 즉 1하고 2 사이에 있는지 2하고 4 사이에 있는지 몰라서 이 상황인지 이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얘는 아래쪽 얘는 위에 쪽에 있는 식하고 맞물려야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는 4를 넣으면 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16이어야 되겠죠? a 더하기 4b 더하기 20 더하기 a제곱 빼기 1도 0이에요. 요 두 식을 연립하면 a, b가 나오니까 a, b가 나오면 저 식이 어떤 모양인지 빨리 판단이 되겠네요. 자, 결정합시다. 자, 요거 어떻게 연립할까요? b를 갖다가 소거하면 되겠네요. 이 b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6 그러면 3분의 16a 더하기 여기는 4b니까요. 얘를 2배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2 더하기 20 더하기 a제곱 빼기 1은 0. 정리합시다. 넘기면 오른쪽으로 넘기면 a제곱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2 제가 3분의 6일 테니까 그러면 더하기 3분의 22 마이너스 31 3a제곱 더하기 22a 빼기 31 곱하기 3 그러면 3, 1, 3, 3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3a 더하기 31 a 빼기 3은 0 답이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럼 둘 다 해봐야 돼? 마음에 안 드는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끝까지 안 풀어봐서 끝까지 안 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까지만 봤는데 잠깐만요. 이거 한번 계산을 한번 봅시다. 계산이 이걸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을 다 해봐야 되나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가 A가 3이면 A가 양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요. A가 음수면 이쪽이 음수죠. 이쪽이 음수고 그쵸? 아니네. A가 그냥 그래프 개형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네요. 이거는요, 어떻게 되든 왼쪽이 양수고 오른쪽이 음수인 상황이에요. 즉, 왼쪽이라는 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A가 3이라고 결정할 수 있겠네요. 이 그래프 모양을 보면은요,
여기도 아래로 볼록, 이게 왼쪽이 저 윗식입니다. 요쪽도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어야지만, 그쵸?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렇게 그냥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3이다. 그러면 A가 3이면 B는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더하기 6.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끝났어요. 네, 여기 답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fx는 a가 3, b가 마이너스 3. 3x 제곱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얘가 x가 k보다 작고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아직 k가 어딘지는 모르니까 이제 얘와 얘가 만나는 점, 왜냐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딱 만나는 점이 두 개일 텐데 그 중에 1하고 4 사이에 있는 점 하나만 찾아야 돼요. 정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6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 4x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2는 0. 근해 공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네요. 저 K가 좀 무리수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숫자 너무 큰데? 뭐 어쩔 수 없나요? 8분의 11 뿔마 루트 32 121에 32 153 153은 9 9일은 9 97에 63 3루트 17이군요. 그런데 1에서 4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11 마이너스 3루트 17이면 얘는 지금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11 플러스 3루트 17이에요. 그러니까 K는 8분의 11 더하기 8분의 3 루트 17 끝. 아이고 복잡하다. 따라서 P 더하기 Q는 8분의 14 얼마예요 이게? 4분의 7 여기에다가 곱하기 16을 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8이네요. 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gx를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이게 연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0번 문제니까 당연히 그 정도 생각은 해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게 이제 시험에 응용되게 나온다면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심플하게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요 해석만 포커스를 맞춰서 뭐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전체를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 해석이 어떤 해석이구나, 요 주황색 해석까지를 좀 이해하신다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아이들이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정답률을 낮춰서 좀 조작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뭘 가지고 할 건가요? 이런 계산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로 볼 거예요. 충분히 미분하고 섞어서 낼 수 있어요. 약간 뭐 극대극소, 이번 시험에는 극대극소까지가 안 들어가니까 내기가 조금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저라면 만약에 이 문제를 다음 시험에 극대극소의 그래프하고 섞어서
어떤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던져주고 이 상황에서 뭐 이제 함수값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문제를 낸다든지 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